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열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투표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사전 투표했어요? 네, 투표죠. 저도 사전 투표였습니다. 네. 자, 시작해보자고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뭐예요? 네, 이번엔 이재명 관련 녹취록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수행했던 사람이 대법원 로비를 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이 첫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이 백모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난 2020년에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정무비서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JTBC가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통화 시점은 그 은수미 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 무효용을 받고 이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이 백모 씨라는 사람이 은수미 시장 측에 우리가 대법원 라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대법원에 작업한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주심 대법관이 발표되면 빨리빨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그럴 때 본인에게 얘기하면 싹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JTBC는 이런 얘기가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법원에 로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백모 씨라는 사람이 그걸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를 받기 직전에 그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그 인수위원이라는 임모 씨하고 은수미 시장 비서관이 또 통화한 녹취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임모 씨가 이 대법원 내부에서 그 이재명 후보 사건을 잠정 표결한 결과 이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한 예를 들면 8대5 정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JTBC는 실제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라면서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한 대법관 중 하나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접촉한 정황도 있었다고 보도는 밝히고 있어요? 있었었죠.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 대유 대주주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그냥 단순한 접촉이었다.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이었지 뭐 로비를 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또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네. 자,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녹취 보도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JTBC 보도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경천 동지할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그 이재명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라면서 이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 그리고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또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또 이 수행 비서의 말 그리고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이 실제 대법원 표결 결과 여기에 더 무엇이 필요한지 이재명 후보가 답할 차례다 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선을 완전히 긋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이재명 후보 변호인이 이제 밝힌 내용도 백 씨, 이 바로 비서죠. 수행 비서였던 사람이 대법관에 작업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말이다. 무죄는 예상됐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 막바지 국면에 들고 나온 것이 다분히 정치적 공세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백모 씨가 이재명 후보가 초선 성남시장일 때 수행 비서였다가 그때 당시에 그만뒀었다면서요? 그렇죠. 첫 수행 비서였고요. 2013년에 그만둔 네, 사람이죠. 진짜 2013년에. 그만둔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대선 D-1입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자, 양 후보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 일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수도권에서 중도층 민심 공략에 좀 막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여의도 당사에서 오전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그 여의도의 증권가가 밀집한 지역을 찾아가서 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 고양, 그리고 파주, 그리고 인천의 청라, 계양에서 이제 차례로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인천 일정을 마친 뒤에는 경기도 광명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고 신도림역에서 유세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청계광장에서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호소하는 것으로 유세 일정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청계광장 유세가 7시부터 하는 거죠? 8시 반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가 질 때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자정까지 이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즉선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계광장까지는 유세차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가 되고 네네. 홍대로 가서는 이제 이 핸드 마이크 있잖아요. 네. 요것만 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어제 이 피습당한 송영길 대표가 오늘 마지막 유세 참여를 합니까, 배 수장님? 네, 참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신촌 유세장에서 70대 유튜브로부터 망치 피습을 당했던 송영길 대표가 머리에 이제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장에도 참석을 해서 두 네. 사람이 이제 이 부둥켜 안고 오늘 하루 뭐 안정을 기해야 네. 된다고 그랬는데 당사로 출근한 모양이죠. 출근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네, 퇴원해가지고. 지금 뭐 다리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망치로 뒤통수 공격을 받았지만 치명적 부위를 비껴갖고 이제 뇌출혈도 없어서 마지막 유세에 동참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당 대표가 빠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선거 국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어제 그 장면 다들 봤죠? 뒤에서 피습 장면. 예, 네네. 70대 유튜버라는 사람이 뭐 둔기 같은 걸로 뒷머리 이렇게 때리는 장면. 어우, 오싹하더라고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도에서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원래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어제 방문 계획은 취소를 하고 수도권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제주도를 한 번도 안 와서 좀 지역 민심이 냉각됐다 좀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제주 유세를 시작하면서 또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을 잇는 이른바 경부선 라인 유세를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와 가까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역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광화문 하고요. 광장이 아니고 서울 시청 앞 광장 아닙니까? 네네 시청 앞 광장.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당내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불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세를 마친 뒤에는 이 건대 입구 강남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거리 인사를 이어간다라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오늘 서울 광장 유세 시각이 8시부터 하는 건가요? 네, 뭐 정확한 시간은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m 거리를 두고 거리를 약간 두고서? 양측의 네, 유세 이재명 현장이 좀 후보하고, 겹치게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심상정 후보 일정은 어때요? 오늘 마지막 유세는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의 방점이 찍힙니다. 이 청년 세대의 소신 투표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사표가 아니라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은 생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노원구 강북구 유세를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여성을 겨냥한 그런 유세도 펼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오후에는 대학가에 집중이 됩니다. 고려대학교와 신촌역 인근에서도 그러니까 고대, 연대 거쳐서 저녁 7시부터는 홍대 상상마당 옆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각 당의 보는 판세가 당마다 이제 차이가 많은데 정상훈 기자, 네. 민주당은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청광장 유세는 8시가 맞고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바짝 붙어 있어서 조금 힘을 내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특히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단일화에 역풍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030 여성표가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유시민 작가가 배 소장님 네, KBS 그 라이브
뉴스 쇼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후보들은 저 공개는 안 되지만 각 당의 무슨 여의도 연구소 민주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민주연구원 모두 자체 여론조사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체니까 자동응답 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건네받는다고 보면 그래서 보면 됩니다. 후보들이 그걸 다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자 등으로 전송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매일매일. 그건 이제 당에서만 알고 외부는 이제 유출이 외부로 안 유출이 되는 안 거죠. 되죠. 네. 이게 유출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거예요. 오, 네. 배 수장한테는 그러면 안 오겠네요 데이터가. 말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네. 네. 자, 국민의힘은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랬습니다. 10% 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 포인트. 글쎄 이걸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어제 기사에는 또 8%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선거 국면이 막바지에 다르면 좀 큰 차이로 이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막판 이 지지층들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에서 8% 포인트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지지층들을 좀 결집하기 위한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은 20대 남성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0대 남성도 그렇고 또 오늘 여성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2030 여성들의 표심도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고. 그렇죠. 남녀 간의 지금 대결 가능성도 상당히 표심 대결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허리케인을 통해서 계속 저도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분석을 해드리는 의견은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의 막판 표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배 수장님, 큰 네. 표차로 이길 거라는 거는 뭘 노리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지지층들을 박박 긁어 모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 보통은 좀 약간 열세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위기감을 조성해서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있었는데 열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진짜 열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른바 그 밴드 웨건 효과를 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오히려 이럴 이쪽에서는. 때 좀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큰 소리를 쳐서 자 이기니까 빨리 더 투표에 동참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거다 이런 전략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더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도 있지만 경기도일 거예요. 경기도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끌어당기는 것이 있을 테고 또 박빙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는데 역시 여성 표심이겠죠. 네.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가 붙들어 매겠다. 또 역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저는 딱 와닿는데요. 밖에 또 김경래 PD가 말을 거드네. 분석이 좀 애매하다. 네네. 다음부터는 좀 확실하게 부탁드린다는 걸 전해달래요. 알겠습니다. 깊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의 그 사전 투표율 낮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2년 전 총선 때도 사전 낮았어요. 투표율이 낮았대요. 근데 네네. 본선이 끝나고 나면 평균하고 똑같아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에 계신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에 출퇴근하는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이제 휴일날 본선 투표를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까 좀 들었어요.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까 정상에 잠깐 얘기한 특별 네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확신을 갖고 이재명의 실력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기로라고 했고요. 이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유능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통합, 정치교체 등을 얘기했고요. 또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계를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 이제 러시아가 원유도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지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카드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숨통을 더 조우겠다, 재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군대를 투입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미국이 또 시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말 그대로 미러 전쟁은 3차 대전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러시아의 원유를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이제 핵심 국가입니다. 오펙 국가가 있고 주로 중동에서 가입이 돼 있는 그리고 러시아가 오펙 회원이에요? 오펙 플러스, 플러스요? 오펙 플러스라는 회원국이 있는데 세계 원유 생산량이 지금 세계 2위입니다. 2위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을 경우에 미국에서도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도 악화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치명적으로 우리도 치명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한 가지 좀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들여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미러 간의 또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경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유가가 올라갈 수 전 있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오펙 플러스의 주도 국가니까 네. 지금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석유를 좀 더 생산 많이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고립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경고를 했어요. 유가가 배럴당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의 얘기인데요. 이 서방의 러시아 원유 수입 거부가 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가 폭등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배럴당 $300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원유를 대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러시아가 유럽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네. 자, 배 수장님,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가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워낙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300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경우에서는 $200 정도는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문제는 뭐냐?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올려야 된다. 상당히 이게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네. 기름값 올라가면 또 다른 물가도 다 들썩일 네. 것 같고. 그리고 정상영 기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이제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 자국 기업이나 국민의 비우호적으로 행동한 해외 국가의 리스트를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비우호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비우호 국가의 그 채무자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러시아 사람이 달러가 아닌 러시아 화폐로 이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는데 일단 에너지 수입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만 정부는 이 관련 그 기업들에게서 좀 애로사항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배 수장님, 근데 네. 한 유튜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상에 아주 논란이 한참 일고 있어요. 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가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외교부에서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의용군으로 상당히 유명한 유튜브입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건 전 대위가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강철 부대 등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로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팀과 함께.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여건이 정지될 것이다.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 수장님. 네, 오늘 이게 뉴스 간결하게 정리해 줘 갖고 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죠. 아는군요. 스파시바. 역시 스파시바. 뭐 인터내셔널한 인물입니다. 네. 미국 뭐 가라이스키. 우크라이나 말로는 뭔지 알아요? 네, 스바스비.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오늘은 자, 두 분이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네.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내가 한 투표, 내 삶도 달라지고 내 꿈도 바뀐다. 꼭 가자! 좋네요. 전 상투적이라고 봤는데. 네. 자, 이어서 정상환 기자 해주세요. 3, 2, 1. 내일 하루가 5년을 결정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투표 내일 동료를 선거를 해서 인심 썼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